프랑스와 영국 사이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두 나라도 역사를 보면 어지간히들 싸웠죠. 한국, 일본 전쟁은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입니다. 영국의 입장에선 프랑스를 밟아야 대륙으로 나가게 되니 늘 도발은 영국 쪽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불국 대천지 원수지간 비스름한 사이인데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유럽의 패권을 쥐려고 하자 공동의 적을 만난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가 언제 싸웠냐는 듯이 한 팀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이때 처음으로 제대로 친구관계를 맺고 보니 과거의 구원이 상당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친구가 되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해저 터널을 뚫고 거기로 고속철도가 다니게끔 하자는 발상도 가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친 김에 양국 사이에 해저 터널을 1994년에 개통해서 영국 포크스턴과 프랑스 칼레 사이로 유로스타가 드디어 운행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의 웨이트 시간들도 과거를 툴툴 털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들을 합쳐나가는데 한, 중, 일, 3개국도 언제쯤 정신을 차려 역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한중일 3개국 해저 터널을 뚫으면 일본이 대륙 침략을 돕는 꼴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이렇게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보는지요? 또 거꾸로 해저 터널을 뚫으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우리가 돕는 게 된다고 왜 중국 놈들 좋은 일 시켜주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또한 얼마나 협소한 사고방식들인지요. 이게 뚫리게 되면 북한 애들만 장난치기 좋은 거 아니냐 하며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문제를 보는 시각이 유치할까요? 우리나라는 가운데 끼어서 양쪽 쓰레기들만 뒤처리하게 될 텐데 그런 손해나는 짓을 왜 하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러한 시각들도 얼마나 편협하고 옹졸한 사고 방식들인지요. 현재의 한중일과 미국, 러시아, 북한과의 국제관계 전반을 살펴보면 한중일 해저 터널은 정말 한갓 허튼 꿈 같은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해저 터널이 이 복잡한 동북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묘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잘 풀면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 시스템이 오히려 정착되는 게 아닐까요? 발상의 전환이라고나 할까?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가 아닐까요? 우선 그 노선을 검토해보면 한중일의 베다토 라인이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중국과 한국 사이는 북경에서부터 온 열차가 위해와 북한 해주를 거쳐 파주, 서울로 연결되고 한국과 일본은 부산, 쓰시마, 이끼를 거쳐 가베, 가라츠, 후쿠오카, 도쿄, 삿포로 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은 여기서 중간역인 해주에서 T자로 갈라져서 북쪽 방향으로는 평양으로, 남쪽 방향으로는 서울로 연결될 수 있게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노선은 그 뒤 서울, 평양, 함흥, 김책, 청진으로 그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나가는 제1노선과 서울, 평양,
신의주, 선양, 베이징으로 가는 제2 노선으로 갈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연결하는 것이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단 한번 길이 연결되고 나면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섞이게 되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만나보고 나니까 서로 별거 아니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서로 섞여버려야 내가 사는 거나 그렇게 아둥바둥할 게 아니네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통하게끔 되어야 우리 한국도 남북 대화도 되고 남북 평화도 오고 남북 통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미국도 참여시키고 캐나다도, 호주도, 싱가포르도, 러시아도 충분히 참여케 해서 유엔이 보증하는 국제 평화로드로 세계인들이 관광 올 수 있게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도 다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 철도 현대화에 우리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 북한도 개혁, 개방 체제로 세계 일원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 관계도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패권 싸움의 시대를 마감하고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의식이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철도망 얘기도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아시아와 알래스카 사이를 뚫지 말란 법도 없다는 것이 전 세계인이 기대입니다. 북미와 남미도 철도로 연결될 수 있으며 유럽과 아프리카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200년쯤 지나면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기차가 유럽을 지나 아시아를 지나 북미로 남미로 연결되는 일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가능에 도전해 왔으며 길을 만들어 온 동물입니다. 길은 발전의 상징이고 소통의 상징입니다. 길을 통해 인간은 전쟁을 치렀고 문명도 만들어내었습니다. 아주 옛날 생각이 모자랄 때에는 길목을 잡고 텃세도 부리곤 하였습니다. 전쟁은 대부분 길목에 진을 치고 통행선을 내라고 행패를 부릴 때는 라는 법이었습니다. 트로이가 전형적인 길목입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아나톨리아 지역의 중심지가 트로이입니다. 이 지역을 잡으려고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전쟁이 많았던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됩니다. 이렇듯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놓고는 끊임없이 주변국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늘 있어 왔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이러할수록 오히려 역으로 이 길목을 평화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예로부터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금도 두 세력이 대리인들이 되어서 자기 일들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남한 사회는 세계적인 통상무역 국가로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고 북한은 자급자족 경제를 한다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바람에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북한은 자해 공갈단처럼 핵 공갈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나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지막 수단으로 남한 적화 통일의 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이다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의 이러한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남한 사회가 북한이 공짜로 먹기에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소화할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에 어찌됐건 미일의 동맹 세력이 그 뒤를 뒷받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사가 두꺼비를 삼키려고 할지 모르겠으나 남한 사회는 구렁이가 먹기에는 너무 커버린 악어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 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한중일 해저 터널입니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많은 점에서 동북아의 긴장관계가 많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중국의 지도부도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중일 새로운 지도력들이 새로운 협동 프로젝트들의 힘을 보태는 날들을 꿈꿔보면서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